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공통수학 1 이번 시간 13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이제 3단원 경우의 수에 대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꼼꼼하게 좀 풀어본 것이 필요해요. 틀리도 괜찮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실수 많이 하는지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여러분들이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특히 이 단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어느 상황에서 순열을 쓰는지 어느 상황에서 조합을 쓰는지 이 두 가지 내용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108쪽에 있는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부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문제 말씀드리지만 뭐 공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요. 자연수 x, y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합한 것도 뭐가 된다? 요 x 더하기 y도 그쵸? 얘도 지금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는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합한 것이 4 이상 7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합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 5, 6.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x 플러스 y가 언제일 때? 4일 때.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얼마일 때? 5일 때 가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x 플러스 y가 6일 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자, 합해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케이스는 1,3 있을 거고요. 그리고 2,2 있을 거고요. 3,1 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4가지, 그쵸? 얘는 지금 3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합해서 5가 된대요. 그럼 얘는 1,4 가능하고요. 2,3도 가능하고 3,2도 가능하고 4,1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몇 가지? 그쵸? 4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얘는 합해서 6이 되는 겁니다. 얘는 1,5, 2,4, 다음에 3,3, 그 다음에 4,2, 5,1 되겠죠. 여기까지. 그쵸, 이거는 5가지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 더해주시는 거죠. 그쵸?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할 거는 3가지에다가 4가지를 더하고 5가지 더하고 정답 몇 가지 나온다? 정답은 12가지 나온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 4번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가볼게요. 자, 세자의 자연수 중에서 100의 수는 3의 배수이고요. 12자의 수는 홀수이고요. 1자의 수는 소수인 것이 개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케이스를 세보셔야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요. 자, 몇 자의 자연수? 세 자리야, 세 자리. 그쵸? 그럼 결국에는 102자리, 12자리, 그 다음 여기 1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102자리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입니다. 그쵸? 그럼 뭐가 있죠? 숫자는 3, 6, 9가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조건에서 뭐다 했냐면 12자리죠. 12자리는 홀수입니다. 그럼 이때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 3, 5, 7, 9 올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1자리는 지금 1자리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뭐였죠? 약수가 1과 자기 나시밖에 없는 수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가 있죠? 2, 3, 5, 7 있죠. 그쵸?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00의 자리는 몇 가지? 100의 자리는 3가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자리는 5가지. 그 다음에 1자리 몇 가지? 4가지. 이걸 다 곱해 주시는 거죠. 정답 몇 가지 나오나? 정답은 60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60개 나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류 멘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A를 출발해가지고요. 모서리를 따라가지고 G까지 간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요. 하나하나 해보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보시면요. A를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지금 나는 여기는 A를 출발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인가요? 3가지예요. 일단 뒤쪽도 갈 수 있는 건 뭐죠? B도 가거나 D도 가거나 E도 가는 거예요. 일단 B부터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B도 갔어요. 자, 그럼 B를 볼게요. 이제 내가 이제 여기 B도 갔습니다.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몇 가지죠? 그쵸. 이번에는 F로 가거나 C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는요? A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문제 뭐다 돼 있어요? 최단거리입니다. 거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가면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결국 갈 수 있는 방향이 F하고 C밖에 없어요. 그쵸? 결국 얘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케이스 갈 수 있는 케이스가 F하고 C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F 갈게요. F에서 그럼 다시 E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다시 B로 갈 수도 없어요. 얘는 왜냐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요. 그쵸? 결국에는 뭐다? 지금 봐도 G로 가거나 C에서도 봐도 G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얻은 케이스, 그죠? B 말고 이번에는 D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D를 볼게요. 여기 지금 D가 있으면, 그럼 D에서 갈 수 있는 몇 가지예요? H로 가거나 C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H로 가거나 C로 가거나, 마찬가지로 H에서 G까지, C에서 G까지 가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죠? D 다음에는, 그쵸? 이번엔 E예요. 그럼 E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E에서도 보시면 지금 E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로 가거나 F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그러면 H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럼 여기서 결국 마찬가지로 G도 가고 G도 가는 것이죠. 딱 몇 가지 나온다? 정답은 그래서 6가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요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쓰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2007 약수 중에 가지고요.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을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을 건데요. 그 내용 빠르게 좀 복습해보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번에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 한번 제가 이런 예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12의 약수를 보겠습니다. 자, 12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12의 약수.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약수의 개수, 약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주는 거였죠? 그쵸.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2는 뭐죠? 소인수분해주게 되면, 그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쵸, 표를 그려주는 거였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2의 제곱을 보게 되면요. 요거 2의 제곱은 약수가 뭐가 있죠? 그쵸,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 있었고요. 3은 뭐였죠? 1대하고 3이 약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여기서 1 곱하기 1은 1 되는 것이고요. 1 곱하기 2는 2,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3은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은 해주게 되면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수가 1, 2, 3, 3이게 되겠죠? 3, 3, 4, 6, 12개 섞이 나온다. 이게 약수의 원리였고,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수용제 개수를 어떻게 구해주는 거였냐면,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했더니,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했더니, 뭐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 한다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 더해서 곱해주는 거였죠. 그게 그걸 뭐였냐면, 요 각각에 대해서 뭐였다? 약수의 개수는 결국에는 지수에다가 1 더한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얘는 지금 2 더하기 1. 한 개, 두 개니까 얘는 지금 1 더하기 1에서 2 나온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온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뭐의 개수죠? 그게 단순히 약수의 개수가 아니에요. 약수 중에서 홀수입니다. 홀수.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 약수 중에서 홀수만 가져오고 싶어. 그럼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예시를 지금 보시면 홀수가 뭐가 있죠? 1하고 3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1하고 3. 맞아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홀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그쵸. 소인수 중에서 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쵸. 홀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하고 2의 제곱 얘 둘다 뭐예요? 얘는 지금 약수 중에서 짝수이니까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떤 수하고 어떤 수를 곱할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군데라도 뭐가 있으면
짝수가 있어 버리면요. 곱해서 뭐가 되거든요.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적어도 한 개 짝수 나면. 즉, 곱할 때 둘 다 모두 홀수에만 홀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뭘 만들고 오는 소인수에서. 그쵸. 홀수만 들고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수의 개수는 뭐다? 일단은 뭘 가지고 일단 뭘 해준다? 2700을 소인수 분해 주시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뭐만 들고 온다? 그 중에서 그쵸? 홀수인 소인수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야만 홀수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한번 소인수 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700을 보시면요. 2700의 경우에는 일단은 27 곱하기 100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27은 뭐죠? 3의 세제곱. 그래서 바로 소인수분 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온다? 홀수의 개수니까 그쵸.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소인수가 홀수인 거 3의 세제곱하고 5의 제곱만 들고 오시는 거죠. 되셨죠? 그럼 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뭐가 된다? 지수에 1 더해서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결국 4 곱하기 3은 12. 정답은 그래서 12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학급에서는요, 서울대는 장미 화분 2개 하고요, 서울대는 선인장 화분 4개를 교실 창가 1렬에 두고요, 키우려고 합니다. 양 끝에 선인장이 놓이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전체 건조 화분 몇 개? 화분은 6개요. 그쵸? 그럼 봅시다. 화분이 지금 6개거든요. 근데 양 끝에 뭐가 온대요? 지금 선인장이 온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선인장은 지금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일단은 여기에 올 뭘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인장을 정해줘야 돼요. 그쵸? 즉, 4개 중에서 뭘 정한다? 2개를 정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다? 그쵸? 선인장 정하는 겁니다. 선인장 2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선인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 자리에 오는 거하고 6번 자리에 오는 거는 위치가 바뀌면 다른 거죠. 배열이.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는 뭐다? 순서 바꾸는 거 또 고려하셔야죠. 얘는 지금 뭐다? 선인장 순서입니다. 선인장 순서. 이해 가시죠? 그다음 뭐 해줘야죠? 그쵸. 여기 가운데에 4개. 근데 이 4개는 어차피 그냥 마음대로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4개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4 팩토리얼 되겠죠. 얘는 뭐다? 나머지 4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자, 4C는 얼마죠? 6 되는 것이고요. 2팩토리얼은 2 되는 것이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12 곱하기 24여가지고 얼마 나온다? 정답은 288개. 이렇게 나온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도서관에 8개 의자가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신 분이 계시냐면, 그냥 빠르게 풀려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웃하는 경우를. 물론 그래도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실제 구하시다 보면 케이스가 워낙 많습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거. 그럼 이웃하는 게요, 2명만 이웃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명일 수도 있고요. 4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케이스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해도 좋은 거죠. 이웃해도 좋은 거는 의자죠, 의자. 그래서 의자를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빈 의자는 몇 개죠? 빈 의자는 4개고요. 학생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학생은요, 이웃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려 말하면 빈 의자는 이웃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먼저 배치하는 건데 어차피 의자는요 지금 뭐죠? 똑같은 의자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라고 셀 게 없어요. 똑같은 의자니까요. 그쵸? 그럼 보세요. 만약 빈 의자가
4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어디에 앉으면 돼요? 의자와 사이사이 또는 양끝이죠. 무슨 말이 나면 학생들은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몇 자리? 5자리 중에서 학생은 4명이 들어가는 거 선택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나열하는 거죠. 다시 정답 몇 가지 나온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120까지. 120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웃해도 좋은 거 있죠. 이웃해도 좋은 걸 먼저 배치하신 다음에 그 제약 조건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6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할게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고치기에는 4칸을 가는 거죠. 한 칸, 2칸, 3칸, 4칸, 5, 6, 7. 전체 7칸이에요. 7칸. 이해 가시죠? 자, 7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갈 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볼게요. 근데 문제 뭐라 해야 되냐면 지금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갈 수 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한 칸을 가는 경우에서 제가 한 칸을 A번 가고요. 그 2칸을 제가 한번 B번 간다 볼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칸을 A번 갔어. 2칸을 B번 갔어. 더해서 전체 몇 번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7번이거든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A 더하기 2B는 7 되는 것이고 이때 A, B는 뭐예요? 그쵸. 얘는 당연히 0 이상이죠. 그쵸. 얘는 0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A, B는 아닌 정수입니다. 아닌 정수. 결국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줄을 바꾸면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보다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쵸. A가 7이고요. B가 얼마일 때? 0일 때 될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5고 B가 1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요. A가 3이고요. B가 2인 케이스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케이스는 A가 1이고 B가 3인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7번 가는 거야. 그럼 얘는 경우수 몇 가지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얘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칸 그냥 7번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제. 자, 이번엔 내가 한 칸 5번 가고요. 그리고 이제 2칸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정해주면 될까요? 7번 중에서, 뭐만 정해주면 돼요? 6번 중에서, 그쵸. 6번 중에서 나는 2칸을 언제 갈지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전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되겠죠. 몇 가지에는 6가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칸에 3번 가고요. 2칸 2번 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전체 5번 중에서 2칸에 언제 갈 건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전체 5번 중에서 2칸 2번에 몇 번까지 정하자. 이 몇 가지? 10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전체 4번 중에서 나는 한 칸에 언제 갈 건지 정하는 거죠. 이 몇 가지? 4가지인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를 다 더하시는 거죠. 따라서 결국 1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4 정도 몇 가지 나온다? 정답은 21가지예요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 적절히 항상 방법 사용하셔가지고요.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금 풍경사진 4점이 있고요. 지금 동물사진 2점이 있습니다. 나열하려고 할 때 동물사진 사이에 적은 한 점이 풍경사진 넣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무슨 말이 나면 동물사진 사이에 적은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풍경사진이. 그럼 결국에는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죠? 풍경사진 사이에 한 점이 있거나 2점이 있거나 3점이 있거나 4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는 다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 반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의 수를.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보다는 뭘 생각하자. 전체에서 뭐가 그쵸? 풍경 사진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이에 몇 점인 경우, 빵점인 경우를 빼주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기 동물 사진과 동물 사진 사이에 아무 사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얘는? 결론적으로. 그쵸. 이 동물 사진, 어쨌든 이 동물 사진 두 개는, 동물 사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이웃하는 케이스죠. 이웃하는 케이스. 결국 뭐다? 전체에서 동물 사진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전체는 뭐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장? 4 더하기 6이니까 6장 나열해주는 거 6, 팩토리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동물 사진 이웃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자, 풍경 4개 있어요. 지금 풍경이 4개 있어요. 풍경 사진이 4개 있는 것이고, 동물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동물 사진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동물 2개는 반드시 묶여 있어야 돼요. 이웃하는 거니까. 결국 몇 가지가. 즉,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결국에는 5 팩토리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동물 2개 사진은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 구하는 경우 수는 뭐가 된다? 6 팩토리얼에서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을 빼주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720 빼기 120 곱하기 2여가지고요. 120 곱하기 2는 얼마 나온다? 정답은 480까지 나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동아리 회원은요, 지금 서하고 수지 포함해가지고 9명이라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할 때요, 서하는 대표 뽑히지 않고요, 수지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케이스는 결국 이거죠. 자, 이 동아리 회원이요, 지금 서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지가 있고, 나머지 뭐 A, B, C, D, E, F, G 전체 9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몇 명 뽑고 싶어지만 여기서 3명을 뽑고 싶은 거예요. 대표를. 이해 가시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문제 뭐라 돼 있냐면 지금 서한 어때요? 서한은 지금 뽑히면 안 되고요. 수지는 뽑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잘 보시면 몇 명 뽑고 싶은 하는 3명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 7명에서 몇 명 뽑히면 되는 거예요? 그쵸? 2명 뽑히면 끝나는 거죠. 수지 1명 있으니까요. 다 했죠. 정답 뭐가 된다? 그래서 결국 7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나눠주는 거 몇 가지? 정답은 21가지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0번 같이 가볼게요. 자,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5가지 이하 색으로 색칠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요 서울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이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넓은 부분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인접하는 부분이 어디죠? 그쵸, 마거든요. 그런데 많은 몇 가지? 5가지요. 그쵸, 여기는 지금 5가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라 볼까요? 라. 자, 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마하고는 겹치면 안 되죠. 몇 가지? 여긴 4가지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라를 볼게요. 라. 라를 지금 보시면이 라 같은 경우에는 마하고도 인접하고요. 지금 라하고도 인접을 해요. 그럼 몇 가지? 2개 뺀? 그쵸. 3가지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를 볼게요. 다. 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나하고 인접하고요. 지금 마하고 인접합니다. 그쵸? 그럼 몇 가지일까요? 5개 중에서 나만 빼주면 몇 가지? 얘도 3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가. 자, 가를 지금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라하고 인접하고요. 지금 라하고 인접합니다. 그쵸? 몇 가지? 얘도 3가지 되겠죠. 그쵸? 다섯 몇 가지 나온다. 정답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어가지고요. 요만큼이 20이고 요만큼이 지금 27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 곱하기 27이 얼마 나온다? 540까지 나는 점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행한 조직선 LM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L 위에 3개의 점이 있고요. 지금 M 위에 지금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요. L 위 점과 M 위 점인 선분을 두 개 그리려고 할 때요. 이 두 선분의 교점을 갖도록 그리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걸 이제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을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L에서 한번 점을 두 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M에서 한번 내 점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교점 생길까요? 그쵸. 그냥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예요. 크로스로. 엇갈리게. 이렇게 해주는 순간 교점은 한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L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택하고요. M에서 두 개 택하게 되는 순간 점을 크로스 연결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교점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 끝난 거 아닌가요? 왜? L에서 두 개 택했어. M에서 두 개 택했어. 크로스 엮으면 끝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L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고 M에서 네 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결국보다 3 곱하기 6 정답 몇 가지? 18가지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을 전개하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자, np3 문제 np3은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변 보시면 우변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입니다. 얘는 뭐죠? n 플러스 1 곱하기 n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np는 n 곱하기 n-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럼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어차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n을 다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가시죠? 0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결국엔 정리해보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는 결국에는 5n 더하기 5 마이너스 3n 더하기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는 2n 더하기 8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 되는 것이고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n은 지금 마이너스 1 또는 6인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뭐다 했죠? 지금 자연수 n의 값.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것이 정답 얼마 나온다? 6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학년 2명, 2학년 3명이 있고 3학년 3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때 같은 학년끼리 이웃에서 서는 경우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문제 푼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몇 번 문제냐면요. 우리 앞에서 8번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푼 적이 있습니다. 8번 문제에서요.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뭐냐면요. 1학년 2명 있습니다. 1학년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학년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3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냐면 같은 학년끼리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한다? 세트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몇 세트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열해 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학년 안에서 바뀌는 거죠. 1학년 좀 자리 바꿈, 팩토리얼. 2학년 3명, 3팩토리얼. 3학년 3명, 3팩토리얼 되는 것이죠. 다 정리하면 얘는 뭐다? 지금 묶음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지금 뭐다? 2팩토리아는 1학년 자리 바꾸는 거. 그다음 3팩토리아는 2학년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아는 3학년의 지금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이해 가실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3팩토리아 6이 되는 것이고요. 2팩토리아는 2, 6 곱하기 6 돼가지고요. 자, 6을 3번 곱하면 얼마 나온다? 3번 곱하면 216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얼마 나온다? 216 곱하기 2는 정답분해서 432가지 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만 보시면요. 지금 배구대에서 NK팀 참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기가 55번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5개의 팀이 있습니다. 5개의 팀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번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씩 경기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5개 팀이 있어. 근데 했더니 요 팀과 요 팀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럼 반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얘도 뽑았더니 요 팀과 요 팀이 나왔어. 그렇게 2개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5개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경기를 할 뭘 뽑으면 되는 거예요. 뭘 뽑으면 그쵸? 2개의 팀을 그냥을 뽑는 거예요. 이해 가지고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경기하면 되니까요. 결국에는 뭐죠?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거니까 10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실까요? 해볼게요. 한번 직접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 7, 8, 9, 10. 10번 났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자? 전체 팀에서 경기를 할 2팀을 그냥 뽑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팀? n개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n 컨비네이션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결국 2분의 n 곱하기 n-1이 얘가 얼마 된다? 5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n 곱하기 n-1이 얼마? 110 되는 것이고요. n제곱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10이 0 되겠다. 됐죠? 자, 그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n 플러스 10 곱하기 n 마이너스 11이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n은 마이너스 10 또는 n은 11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했죠? n 개입니다. 개수예요. 그래서 n은 뭐다? 자연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교재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11이다.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논술형 문제라면 이제 풀이 다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이것이 객관식 문제라면 사실 풀이를 다 쓸 필요는 없죠.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식 보이시나요? 요식? 지금 보시면 어차피 n하고요. n-는 뭐죠? 곱해서 110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110의 약수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약수 중에서 뭐 약수 중에서는 차이가 얼마? 1인 거예요. 차이가 1인 거. 그럼 110의 약수 같은 경우는 실제 해보시면 얘는 뭐 1, 2, 그 다음에 여기 1, 2, 그 다음에 여기서 해보시면 5, 뭐 10, 여기서 해보게 되면 여기 11, 그 다음 여기 22, 그 다음에 여기 55, 110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차이가 10인 건 뭐죠? 1인 건 뭐예요? 요거죠 아니요.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객관식 문제라면 굳이 이렇게 식 전개할 필요 없이 차이가 1인 약수만 구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요런 방법 뭐라 부르죠? 요 한 번씩 경기하는 거를 그죠 리그전이죠. 리그전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서단 아이스크림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라 되냐면 지금 크기가 나는 두 상자에 나눠 담을 겁니다. 네, 가시죠. 자, 각 상자에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최대 4개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할 때요. 나눠 담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결국 지금 이런 문제죠. 지금 보시면 상자 A가 있습니다. 자, 여기 A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B가 있습니다. 네, 가시죠. 자, 그래서 나는 합해서 몇 개 담고 싶어? 합해서 5개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 A에도 최대 4개까지, B에도 최대 4개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케이스 분류죠. 일단 A에 몇 개 가능? A에 0개 되나요? 안 돼요. 왜? 0개 되면 여기 몇 개 되거든? 5개 되는데 최대 4개거든요. 그쵸? 따라서 얘는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네, 그쵸. 결국 요거 안 되고요. 케이스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럼 가볼게요. 결국 어떻게 한다? 자, 1,3이라는 뭐죠? 5개 중에서 A에 들어가 1개만 고르면 돼요. 그죠? 고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결국 5개 중에 1개 고르기. 그 다음 케이스는요. 5개 중에
2개 고르기.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 고르기. 5개 중에 4개 고르기. 사실 원래는 여기 뒤에도 원래는 4개 중에 4개, 여기 뒤에도 원래 3개 중에 3개 다 곱하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어차피 이게 다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여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5 콤비네이션에는 5고요. 5 콤비네이션은 10이고요. 5 콤비네이션 3 같은 경우는 10 되는 것이고, 5시4도 5가 되게 정답 몇 가지 나온다? 정답은 30가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마지막 1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놀이기구 ABC가 있습니다. 탑승 인원이 지금 최대 탑승 인원이 1명, 2명, 3명 되어 있고요. 자, 모든 놀이기구는 지금 어른 없이 어디면 탑승할 수가 없고, 지금 순서 배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때,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요. 케이스 한번 분류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른 없이 어디에 탑승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놀이기구에 어린이가 타는 순간 반드시 누구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한번 배치해볼까요? 그쵸. 어린이부터 한번 배치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른은 어린이가 있는 순간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없는 어린이부터 먼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뭐가 돼 있냐면 A는 지금 최대 몇 명? A는 지금 1명이거든요. 그럼 A는 근데 어린이만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오는 순간 누구도 와야 되거든요. 어른도 와야 되기 때문에 몇 명? 두 명이에요. 2명. 근데 A는 지금 최대 몇 명? 1명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같이 한번 케이스는 분류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분류해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럼 봐보세요. 어린이는 그러면 반드시 어디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BC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가 어떻게 갈 때? 그쵸. B하고 C에 한 명씩 가는 거예요. 한 명씩. 또 뭐도 가능할까요? 그쵸. 어린이가 B에는 2명 다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2명이 가는 순간 어른도 와야 되거든요. 그 어린이 오게는 몇 명 되거든요. 3명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린이가 어디에 C에 2명이 모두 다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이렇게 케이스 2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그러면 자, 어린이가 그러면 B에 지금 한 명이 있고요. C에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어른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어른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어른은 당연히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BC에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른이 A, B, C가 있으면 일단은 어른은 어떻게 한 명 한 명 한 명 갈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또 뭐도 가능할까요? 한 0명, 한 명, 2명 가능하겠죠. 이해 가시죠? 더 있을까요? 여기 0, 2, 1 가능할까요? 불가해요. 왜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BH1이 한 명이거든요. 여기 2명 와버리게 되면 어떤 게 안 되는 거죠? 그쵸? 최대 지금 몇 명? 최대 2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케이스는 이렇게 2가지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0명, 한 명, 2명 이런 식으로. 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그럼 어린이가 C에 2명 있어요. C에 2명. 그럼 이제 어른 가볼게요. 케이스를. 어른 케이스 가볼게요. A, B, C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린이가 C에 지금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그쵸. 지금 비어있는 건 B가 2명 비어있죠. 2명 가고 C 1명 가는 거예요. A는 없고요. 또 뭐도 가능하죠? 한 명, 한 명, 한 명 가능한 것이죠. 더 있나요? 없습니다. 되셨죠? 왜냐하면 0, 1, 2는 왜 안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기 지금 뭐 C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럼 또 C에 어느 2명 와버리기 때문에 몇 명이거든요. 4명이니까 최대 3명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케이스는 이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어른이 한 명,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러면 뭐죠? 어른 3명이 나눠 타는 거니까, 그쵸? 결국에는 그냥 3명, 2명, 1명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어차피 B로가 한 명만 정해지게 되면 아마 C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되었죠. 합해서 몇 가지? 9가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요. 어른에서 C도가 한 명만 정해지게 되면 자동으로 B도가 두 명은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되는 것이고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다? 9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뭐가 있냐면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린이가 지금 B씨에 한 명씩 가는 거예요. 그럼 뭐도 가능하죠? 어린이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B씨 위치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쵸. 곱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그래서 18 더하기 9가 정답 몇 가지다? 27가지라는 점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 모의고사쯤에 나온다면, 3점 후반대나 4점 초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구하실 때는 반드시 케이스를 잘 쪼개가지고 하시는 방법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경우의 수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은근 실수 많아요. 은근 여기서 실수가 케이스를 잘못 분류하시거나 뭐 한 가지 중복해서 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은근 잘못 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구하실 때 반드시 케이스를 잘 분류하시는 것들 좀 기억하셔가지고요. 문제 풀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